돈에 지나치게 쪼잔한 남친과 결혼 못하겠습니다. 이 글을 쓰기 전에 저에게 자문을 많이 해보았습니다. 혹시 제가 잘못한 게 있거나 혹은 너무한 것이 있는지, 아니면 남편 될 사람에게 가혹하게 행동하는 게 있는지, 그런 게 있었다면 제가 고쳐야 하겠지만요.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아니라 남자친구, 그 사람이 지나치게 쪼잔하게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.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이렇게 굴면 결혼 후에는 어찌 될지 끔찍하네요. 100% 결론 내린 건 아니지만 결혼을 취소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남친과 연애한 지는 3년 되었어요. 친구 통해서 만나게 된 남자인데 처음부터 친구도 그랬어요. 자기가 알기로 견실한 사람인데 구두쇠 기질이 있다고요. 처음에는 구두쇠 기질이라는 게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. 우리 아빠가 저 어렸을 때 돈 함부로 쓰시다 집안 망한 적이 있어서요. 아빠도 정신 차리고 집안 되살렸지만 10년 넘게 고생한 기억이 생생해요. 그렇게 구두쇠 남친과 연애를 하기 시작했어요. 이 사람은 연애할 때부터 원칙을 확실히 정하더라고요. 연애할 때든 결혼할 때든 공평하게 행동해야 한다고요. 데이트 비용부터 시작해서 거의 모든 것을 50대 50으로 나누는 수준이었어요. 솔직히 이때부터 눈살을 몇 번이나 찌푸린 기억이 나네요. 제게 선물을 줄 때도 제가 얼마짜리 선물을 줬으니 자기도 얼마짜리 선물을 준다고 대놓고 말하고요. 서로 부모님 찾아뵙고 부모님 선물 챙기게 되었을 때도 비슷하게 말해요. 하필 저나 우리 부모님이나 남친 쪽보다 생일이 늦어서 그 꼴을 볼 수밖에 없었죠.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기계적으로 50대 50으로 나눠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. 거기에다 구두쇠인 건 보너스고요. 그래도 미운정 고운정 들었는지 몇 년 연애하면서 결혼 약속까지 했는데요. 결혼 준비를 하면서 그동안 쌓아온 문제점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. 살 집을 정할 때 저는 연식은 좀 오래되어도 오피스텔에서 살고 싶었어요. 근데 남친이 정말 강력하게 투룸 들어가자고 요구하더라고요. 싸게 투룸 전세 들어간 다음 돈 좀 모아서 어디 좋은 집 구하자고 합니다. 집 사던가 전세 구할 때도 돈을 반반씩 내자고 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좀 강하게 아파트 가자고 말해봤지만 남편은 요지부동입니다. 본인 입으로 파혼 말을 꺼내진 않았지만 집을 자기 뜻대로 안 해오면 파혼을 할 기세였습니다. 결국 마음에 안 드는 투룸집을 신혼집으로 삼기로 했어요. 점 찍은 곳이 있지만 계약금은 입금 안 시켰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다행이죠. 그렇게 신혼집을 대충 정하고 나니 이제는 혼수 차례입니다. 집을 저와 남친 양쪽이 나눠서 하니 혼수도 나눠서 하기로 했지요. 그런데 TV 가지고 싸우고 냉장고 가지고 싸우고 안 싸우는 게 없어요. 제가 무슨 80인치 넘는 TV 사자는 게 아니거든요. 요즘 다 사는 55인치 TV, 그것도 중급형 모델을 사자고 했는데 남친은 TV는 다 똑같다고 40인치를 선택했습니다. 냉장고도 사룸 냉장고 사자고 하는 걸 한사코 반대해서 몇 년 전에 나온 투룸 냉장고를 샀고요. 세탁기도 다른 가전제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. 아직 결정하지 않은 커튼이나 블라인드 같은 가구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. 제가 낭비를 하자는 게 아니라 중급 정도 레벨은 맞추고 싶거든요. 우리 집이 그렇게 가난한 것도 아닙니다. 울 부모님, 남친 부모님 다 빚 없으시고 용돈 없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세요. 저는 큰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회계하고 남친은 전자책 회사에서 일하고요. 어느 쪽이든 지금 시국에도 당장 밥벌이가 어렵다거나 수입이 적은 게 아니에요. 이런 상황에서 신혼집에 어찌 그리 돈을 아끼는지 모르겠다니까요. 결정적인 사건은 예단비를 드릴 때 벌어졌습니다. 차마 예단비를 사전에 조율해서 똑같은 액수로는 못 맞추겠더라고요. 그래서 남친 인간성 볼 겸 따로 예단비를 드리기로 했습니다. 그 다음 봉채비를 얼마나 받을까 싶었죠. 집도 혼수도 다 나눠서 한 건데 예단비를 많이 드릴 필요는 없잖아요. 그래서 남들 드리는 만큼 드렸습니다. 봉채비를 기다렸는데 웬걸 안 오는 겁니다. 남친에게 은근히 물어보았는데 대답이 과간입니다. 봉채비를 미처 생각 못했다고 그냥 없는 셈 치라네요. 그 말 듣는 순간 속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더군요. 처음부터 남들 하던 대로 돈도 잘 쓰고 하던 사람이면 참았을지 모르죠. 하지만 그렇게 돈 아끼고 또 공평하게 돈 써야 한다고 노래를 부르던 사람이잖아요. 그런데 제가 남들만큼 예단비 드렸는데 봉채비는 싹 입 닦아버린 겁니다.
씀씀이가 보통만 되는 사람이 그랬어도 제가 화를 안 냈을 겁니다. 솔직히 저축한 돈도 있고 봉채비 안 받는다고 집안이 기우는 건 아니니까요. 근데 남친 이 사람의 심보가 너무 마음에 안 듭니다. 50대 50을 따지는 공평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에게만 유리하게 돈 아끼려는 사람 같아요. 그 대상이 아내가 될 저, 그리고 처가라해도 말이죠. 그래서 남친과 엄청 크게 싸웠습니다. 이전부터 섭섭했던 것, 지금 섭섭한 것 이야기를 다 토해냈어요. 그랬더니 남친도 화를 냅니다. 제가 평소 과소비를 하고 돈 많이 쓰는데 이젠 봉채비 가지고 뭐라 하냐더군요. 제가 과소비하고 돈 많이 쓰는 사람이었다면 집부터 혼수까지 다 남친 기준에 맞췄겠습니까?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나니 참 기분 상합니다. 딱 남친 마인드가 저는 자기한테 맞춰줘야 하지만 자기는 제게 맞출 줄 필요가 없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부모님과 이야기를 하고 파혼 이야기를 슬며시 꺼내보았습니다. 부모님도 남친에게 크게 실망하신 것 같아요. 그래도 아빠는 파혼은 너무 이르다고 생각을 더 해보라 하시고요. 엄마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면서 그런 사람이랑 평생 못 산다고 파혼을 하라고 하세요. 제가 생각해도 우리 남친이 고쳐 쓸 수 있는 사람 같진 않아요. 천성이 그런 사람이니까요. 며칠 내로 파혼 이야기를 꺼낼 생각입니다.